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입니다. はい、皆さん、今回の動画では北朝鮮から韓国に来た方を当てみたいと思います。多分皆さんの中でも本当に北朝鮮人から北朝鮮のことをいろいろ気になる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し、今回の動画で皆さんの知りたいこととか私が全部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짜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와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네,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장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탈북을 하게 된 그런 계기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네. 한국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본 분들은 아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네. 북한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잘 모르실 것 같고, 보통 북한에서 탈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배고파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이 가족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근데 남은 가족들한테 입을 덜어준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길이다? 뭐 이해되셨나요? 그 사람들한테 입을 덜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길이어서 그냥 억지로 생리별하고 자유를 향해 찾아온 거죠. 근데 뭐 한국 분들이랑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뭔데? 여긴 너무 먹을 게 많고 솔직히 북한 빼고 뭐 굶어 죽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뭐 얼마 없잖아요, 솔직히. 네네. 그러니까 되게 공감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을 덜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그 북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는지 그 과정을 좀 네, 탈북을 한 과정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 집은 한반도가 있으면 맨 위쪽에 있었어요. 함경북도여서 그 러시아랑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말 러시아 영향 받아서 날씨가 춥고, 또 중국 국경을 보였고, 두만강 사이를 두고 이쪽이 중국이면 여기 북한이어서 심지어 중국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중국 땅은 엄청 화나고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북한, 제가 살던 고향은 엄청 지옥 그 자체였어요. 시꺼멓고, 특히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잖아요. 밤에 그러면 이런 전등이 없나요? 그냥 하늘에 별밖에 안 보여요. 전기가 정말 안 들어오니까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가족들한테 입을 덜어주고 도움도 주고 우리도 탈북해서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두만강을 브로커를 통해서 그때 11월 말에 건넜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영향받아서 정말 추웠거든요. 또 살얼음을 깨면서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수영을 해서 가신 거예요? 그 겨울이니까 수영까지는 아니고요. 물결이 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 두만강이라는 게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니까 생각보다 힘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 몇 명이랑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쳤어요. 왜냐면 혼자 넘어가면 물결에 쓸려 내려가니까 한 3-4명이 됐었어요. 브로커 한 명이랑 서로 손을 잡고 두만강을 넘는 거죠. 브로커한테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보통 브로커한테는 비용을 지불하고요. 보통 북한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을 전부 브로커한테 주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혹시 뭐 북한 돈으로는 네. 뭐 얼마 이런 거 뭐 혹시 구체적인 금액을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은 또 북한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현실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정말 그냥 전 재산을 맡기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평생 감옥 생활, 아니면 그냥 감옥에 죽는 경우도 많고, 그래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죠. 잡히면 그냥 영원히 네, 그렇죠. 감옥에서. 네, 감옥에서 그냥 대부분 감옥에서 많이 죽습니다. 북한 감옥은 인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든 삶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죠. 저는 엄마랑만 같이 왔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거기 계십니다. 그러면 소식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인터넷이 되면 북한의 그런 실상을 알 수가 있으니까 큰 파장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차단하고 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무사히 살아 계신지도 너무 걱정이 되고, 그냥 별탈 없이 잘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기도드리고 있어요. 혹시 탈북을 하셔서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저는 대부분 탈북민들이 바로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뭐 평양에서 비행기 타면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겠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죠. 근데 중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몇 년을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거고요. 그리고 보통 탈북민들은 중국을 무조건 걸쳐야 돼요.
중국에서 안 살아도 탈북하는 루트가 있는데 무조건 중국을 걸쳐서 대한민국에 올 수가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에 오는 건 거의 없죠. 불가능하죠. 그럼 혹시 중국에 도착하신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되게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네, 같은 한반도 땅이면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이면 되게 엄청 존경받고 진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엄청 막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치까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지 새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로 막 욕하고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네 땅이 아니고 보고 있는 하늘이 네 하늘이 아닌데 내가 너한테 막 때리고 욕하고 이래도 너가 나한테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막 중국어로 욕하면서 좀 어린 나이에 정말 별의별 정말 힘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럼 중국에서 일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중국에서 14살부터 막노동을 했습니다. 와. 막노동 하다가 아파트 건설장에서 일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새 철근이 제 발등에 떨어져서 발이 아작났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치료비도 그리고 월급도 못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정말 내가 과연 이런 걸 왜 경험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 싶어가지고 한국 생활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럼 계속 이제 공사 일을 네. 하시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오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한국에서 넘어올 때 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실 수 있죠? 한국에도 브로커들이 있어요. 보통 한국에 오는 것도 바로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중국 국경에서 산을 엄청 많이 넘어야 돼요. 몇 시간 산을 넘어서 라오스에 도착해서 라오스에서 또 태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태국 방콕에서 한 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이요? 네, 왜냐면 태국은 중국처럼 저희를 북한이 북송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태국 법상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행으로 보내주는 거죠. 실제 제인들과 태국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태국 방콕에서 저희가 또 기수가 있거든요. 태국민들 중에 기수가 있는데 저희 기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달을 기다리고 많게는 한 두세 달, 적게는 한 달 정도 기다려서 본인의 차례가 되면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예요. 다 과정이 있어요. 절차가 있고. 한 번에 뭐 가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확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 정말 복잡해요. 북한에서 지금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 고향집까지 여기서 한 부산 가는 거리거든요. 정말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렇죠. 그걸 정말 보통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네. 좀 어떤 기분이셨어요? 뭐 일단 되게 오한이 벙벙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오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고 위험한 상황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같은 기수가 있는데 어르신이 계신데 온 가족이 아들이랑 와이프분이 오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중국 국경을 넘다가. 근데 그분은 혼자 대한민국에 도착하신 거죠. 혼자 살아남으셔가지고 그런 상황도 많고 또 태국을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갈 때 메콩강이라고 있거든요. 메콩강을 넘을 때 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과정을 걸쳐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솔직히 너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딱 인천공에 도착했을 때 그냥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과연 대한민국에 온 게 맞나? 어안이 벙벙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딱 도착을 하면은 네. 누군가 기다리고 있나요? 근데 국정원 직원분이 저희가 딱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국정원 직원분이 저희를 마중을 와요. 게이트. 네. 마중을 와서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때 막 우시는 분들도 있고 난리가 나죠. 이젠 자유다. 대한민국 오기 전까지 정말 위험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북한이 북송될 수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이 긴장된 삶을 살다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이제는 안전을 보장받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울음을 곁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난리가 나죠. 그럼 그 후에는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통 도착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저희는 또 간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죠. 임무 받고 온 또 그런 간첩이 네네. 있을 수 있으니까 국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과연 제가 북한 사람이 맞는지 제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 네네. 조사
교육관이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조사도 하면서 북한에서 뭐 했고 어디 학교 다니고 이거 다 물어봐요. 그런 걸 다 진술하고 그리고 조사 과정이 끝나면 거기 3개월 있거든요. 3개월 있다가 또 한원이라는 데로 또 환승하죠. 아, 그럼 국정원에서 3개월?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아요? 조사받고 뭐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저희가 북한에서 잘못 배운 것들도 다시 가르치고 아, 막 이런 이념이나 그럼 그런 게 심하잖아요. 평생 그렇게 직원, 살았으니까. 아, 그렇죠. 역사관 네. 그런 것도 많이 교육받고 와. 그리고 한원이라는 데를 넘어가요. 한원은 뭐 하는 데냐면 하나원. 하나원? 네, 하나원. 한화? 하나원. 네, 하나원이거든요. 하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 하는 데냐면 저희가 바로 대한민국의 사회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네.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는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혹시 그러면 한국어도 근데 한국어도 따로 중국 공부를 하셨나요?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사는 친구들도 중국에 태어난 친구도 있어요. 부모님이 중국에 정말 엄청 예전에 가셔가지고 네네. 뭐 자녀분을 두신 분들도 계시면 한국어를 모르니까 거기가 또 그 하나원 안에 또 학교가 있어요. 네. 하나둘 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도 받고 한글 모르는 친구는 한글도 배우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못한 친구도 많으니까 아.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걸치는 거죠. 그럼 처음에 혹시 한국어를 네, 한국어랑 북한 말이랑 되게 달랐나요? 엄청 다르죠. 북한 사투리는 근데 어쨌건 문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하신 게 네, 북한 네. 말인가요? 왜 이런가 이런 식으로. 다르긴 한 그러니까 다른데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네요. 근데 그렇죠. 근데 되게 아마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제가 제가? 북한 말을 아. 쭉 얘기하면 아 진짜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게 한국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북한은 괜찮다는 말을 안 써요. 일 없습니다. 아 그거 들어봤어요. 네, 무조건 일 없다. 근데 당연히 일이 없지. 뭐 일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게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괜찮아요. 이걸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습관돼가지고 배웅해 줄게요. 집 앞까지. 일 없어.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은 저희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야, 일 없다가 뭐냐 대한민국 왔으면 괜찮다고 해야지. 당연히 일은 없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한국에 와서 진짜 긴 과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보통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안 살더라도 최소한 1년은 걸려요.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와.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좀 살았으니까 저희가 대한민국까지 오기는 거의 한 4, 5년이 걸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북한에서 탈북을 한 후에 네.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셨어요 혹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까지요? 네. 보통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한국에 사회생활 하기까지. 정말 힘드셨겠네요 진짜. 그렇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제가 정말 이제 지금 25이거든요. 많은 삶은 상관아니지만 보통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국을 어떤 식으로 혹시 배우나요? 썩어 빠진 자본주의, 아, 미제 앞잡이. 아,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 대한민국은 항상 거지들이 넘쳐나고 못 산다. 항상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아, 거지들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들이 되게 우리 동포들이 힘들게 산다. 장모님 품속에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제일 행복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세뇌교육 시키니까 또 그걸 저도 믿었어요. 그쵸. 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 우물 안에 개구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을 볼 때 딱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네. 딱 그거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화려한지는 다 외부와 차단됐으니까 내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고 우리나라가 제일 셀 거야. 이런 세뇌 교육 속에 살았는데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너무 달랐던 네, 거죠. 너무 다르죠. 정말 북한은 지금도 등잔불 진짜. 전기가 안 들어가서 등잔불 켜고 살거든요. 심지어 초도 비싸가지고 그 대지를 잡으면 기름이 응고되잖아요. 거기다 심지를 끼우고 이렇게 켜고 삽니다. 지금도 그런 진짜요? 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 참 불쌍한 거죠, 우리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그 김정은을 장군님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딱 그냥 그 신격화돼 있어요. 그럼 다 진짜 북한 안에 살면은 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릴 때부터 세뇌 모든 교육을. 시스템이 다 그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하고 그냥 일단 신이다. 네, 그냥 당연히 신이고 하늘에서 내려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 과장되게 또 포장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린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믿는 거죠. 근데 혹시 그러면 어른이 돼서는 어느 정도 뭔가 신은 아니란 건 알잖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물론 그 중국이랑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아는 사람도 있게 지금은 좀 많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아 너무 세뇌를 받아서. 어르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냥 항상 북한에서는 이름 못 부르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과대포장하고 하니까 그냥 항상 장모님 만세를 부르고. 진짜 사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른들까지. 그렇죠. 와. 혹시 그럼 북한에서는 군대는 안 가신 저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왔거든요. 보통 아. 군대를 17살에 가면 10년을 복무해요. 보통 그럼 지금도 계속 많이 저는 지금 한창 군복무하는 시기죠. 인생 제일 좋은 시기를 10대 후반에 가서 30대 돼서 오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실제 아. 군인이 17살에 군대 나간 32살 돼도 전역 못하는 군인도 있었어요. 군대라는 게 뭐 배부르게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 죽는 친구들도 많고 일반 민간인들 집을 털어가지고 막 돼지 훔쳐게 하고 강아지 훔쳐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훔쳐서 그걸 먹어요? 그렇죠, 몰래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런 식으로 삽니다. 말도 안 되죠. 와. 혹시 최근에 그거 뭐였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보고 사랑의 불사. 혹시 그 드라마 속의 북한이랑 네. 현실은 많이 다른가요? 거짓말이에요. 너무 달라요. 물론 뭐 현실을 뭐 참고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그렇게 행복하죠. 영상에서 보면 또 괜찮아 보여요. 뭐 나름 뭐 마을 주민들까지 되게 화목해 보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기충일이나 그렇게 살겠지 일반 사람들은 내일 뭐 먹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럼 그 드라마 속 캐릭터들은 그냥 부자니까 그렇게 평화롭게. 그럼요. 그게 말도 안 돼요. 그건 정말 북한은 전 평양은 북한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세상이에요. 저희가 평양 나가려고 하면 되게 절차가 복잡해요. 아 진짜요? 네, 그 통행증도 끊어야 되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군인들이 항상 지키고 있고. 어... 저희 부산 가고 싶으면 지금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꼭 운전해서 가든 대중교통으로 가든 갈 수 있지만 평양 가려고 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 상위충돌 그건 북한이 아니야. 이제 학생 때 초등학교 때 네. 뭐 교육을 받을 때 네. 미국이랑 네. 뭐 일본은 어떤 나라로 배우나요? 북한에서는 일단 미국도 당연히 나쁜 나라로 배우고요. 한국도 대한민국도 당연히 나쁜 걸로 배우고 일본도 당연히 나쁜 걸로 배우고 다 나쁘게 배웁니다. 다 욕하고. 혹시 북한에서 일본을 좀 자세히 배우나요? 혹시 역사를 배울 일본은 때? 자세히는 안 배워요. 자세히 안 영화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 일본보다도 중심이 미국이랑 한국. 그러니까 얘네가 나쁘다. 네, 그 일본도 물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보다도 그 중심이 그 포인트가 항상 미국이랑 대한민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쁜데 미국 밑에서 네. 좀 약간 부하같이 네. 일을 하는 나라가 여기 남한이다. 항상 대한민국 얘기할 때 비자 앞잡이, 앞잡이신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미안한 글이죠. 혹시 그 북한 내에 뭐 한국 제품이나 아니면 뭐 일본 제품 막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제품 한국 제품이랑 물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국 영화랑도 봐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깜빵 가야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북한에서 흔히 활용하는 거는 일본이랑 한국 제품보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요. 옷 같은 것도 중국산이 많이 넘어오고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중국산을 많이 쓰죠. 저희는 또 국경이니까 중국에서 물건들이 많이 넘어오고 대한민국 물건 물론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예, 영화도 멀리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잡혀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한민국 거는 좀 약간 꺼림직하다? 뭔가 좀 이걸 내가 했다가 괜히 위험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거죠. 물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산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자동차 이런 것도 네. 혹시 부자들은 네. 혹시 뭐 일본 차를 탄다거나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북한에 살 때 승용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는 동네에서 네, 한번 정말 지금 대한민국 기준에서 엄청 쓰레기 같은 차가 한 번 왔거든요. 동네 애들이 다 모이 들어가지고 와 승용차다 승용차다. 차 브랜드는 기억 안 돼. 정말 옛날 거죠. 네. 지금 대한민국 기준에서 보면 엄청 안 좋은 건데 그런 차가 왔다고 하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TV에서만 보던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차가? 네 그냥 승용차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시골이어가지고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많이 만들어요. 영화요? 네, 일본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도 많이 많고 옛날에 뭐 사무라이 관련 이런 것들. 아 북한 자체에서 네 만들어. 아 막 사무라이 영화도 만들고 네, 만들어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뭐가 만들어도 그런 건 만드는 건 괜찮아요? 북한 정부에서 그 만들어서 만든 거니까 아. 북한 영화도 뭐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그냥 세뇌 교육 시키는 거죠. 일본이 막 나쁘게 나오는 네, 나쁘게 나오고. 아, 뭐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표현하기에는 항상 악랄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은 네. 혹시 뭐 일본에 대한 생각이 혹시 뭐 바뀌시거나 아니면 혹시 뭐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일본? 아 경험 있죠. 제가 특별한 경험은 제가 파이터다 보니까 아, 제가 대한민국에서 프로 데뷔전을 했을 때 일본 친구가 싸웠어요. 그 일본 사람이 선수가 한국에 와서 그 친구 이름이 니시카와 야마토라고. 니시카오 야마토. 니시카와 야마토라고. 아 니시카와 야마토상. 네. 그 사람이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 일본의 챔피언이었어요. 오. 전적은 4승 3무라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친구고 어. 프로 데뷔전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완전 떡밥이었거든요. 그 친구랑 싸워서 제가 이겼어요. 그 친구를 케어시켰거든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이 시합 끝나고 저한테 밥을 잡으면서 되게 엄청난 거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물론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뭐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에 의해서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모님들은 정말 스포츠맨십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었고 매너도 좋으신 분들이었고 정말 괜찮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참 멋지시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 엄마 내가 만약에 상대 선수한테 케어되고 기절했는데 과연 그 선수를 밥 사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대부분 부모님들이 너 갈 거예요. 저부터도 제 아들이 상대한테 맞고 커피가 부러지고 심하게 다쳤는데 과연 밥을 사줄 수 있을까요? 그쵸. 사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밥 먹을 때. 아 진짜요? 네. 정말 정말 괜찮은 분들이다.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인식이 많이 더 바뀌셨겠어요? 네, 전 솔직히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 북한에서도 워낙 또 솔직히 많이 다루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일본 하면 아직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고. 되게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거를 깨닫거나 막 배우는 게 많으시겠어요? 그럼요. 현실과 이 배웠던 것들과의 네, 그 다른 점? 그럼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그쵸. 그냥 서로가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냥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일본 사람들이랑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런 압박을 엄청 주는 거예요. 저는 엄청 부담돼가지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물론 옛날에 어떤 역사가 있던 이건 스포츠잖아요. 네. 당당한 그쵸, 경기인데 굳이 그런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스포츠인데 뭐 전쟁하는 것도 스포츠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 이상의 그런 예민하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죠 사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북한을 떠올리면은 약간 납치 문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납치.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북한은 또 이게 사람들한테 순기능이 제일 많잖아요. 역사도 많이 왜곡되고 또 항상 그냥 일본 또 미국, 한국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그 세뇌 교육 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큰 이슈화들은 다 숨겨 있어요. 다 그냥 오히려 네. 모르는 거네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저희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도 뭐 저도 유튜브에서 잠깐 들었는데 정확한 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많이 숨겨져 있지 사실들이.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네. 언제 같이 이제 일본 가서 좋죠. 제가 일본을 좀
이렇게 투어라도 아, 전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일본이 또 한국이랑은 또 다른 그렇죠. 되게 매력 있는 나라라서 꼭 가보고 볼 것도 싶어요. 많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일본에 맛있는 음식 진짜 많거든요. 아,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라멘이랑 아. 그 일본식 초밥을 한번 먹어보고 아. 싶어요. 초밥 하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아, 경험하고 싶어요. 진짜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기회가 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일본에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너무 처음 뵙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제 유튜브도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皆さん私は概要欄にリンクを貼りますのでぜひ YouTube にも行ってチャンネル登録してくださったら本当に嬉しいと思いますしもちろんなんか日本語はないですけど皆さんのいい影響力をお見せしてくださったら本当に嬉しいと思います、はい、감사합니다를 일본어로 혹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오스. 하나 둘 셋 아리가또 고자이마스.